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유명한 샤를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 왕은 장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매일 아침마다 정원을 돌며 꽃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중얼거리며 그것들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샤를 왕은 정원 산책 도중 특별한 느낌의 장미 한 송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5번째 감각은 그 장미가 단순히 장미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를 왕이 장미의 얼굴을 가까이 대었을 때 갑자기 그 장미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 샤를 왕이여, 당신의 선함과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노라. 나는 이 정원의 수호령으로 당신에게 진정한 마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마법을 선사하겠노라. 이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지만 큰 호기심이 발동하여 장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장미의 수호령은 손을 뻗어 공중에 뭔가를 그렸고 그 즉시 정원 한 구석에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춤추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마다 황금빛 잎사귀들이 반짝였으며 그 아래로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더 많은 꽃이 피어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욕심을 위해 그 마법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무는 금세 시들고 말 것입니다. 장미 수호령이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샤를 왕은 그 말을 명심하며 나무를 마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의 이야기를 전하며 매주 한 번씩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놀고 사람들이 나누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왕은 이 나무의 존재가 마을의 새로운 행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였고 사람들은 장미의 종류와 그 마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왕국에는 커다란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샤를 왕과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나무의 축복을 믿고 협동과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귀환한 장병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더욱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결국 장미의 마법과 나무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의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 전설을 채색한 그림이나 조각상이 여러 곳에 남아있으며 장미의 계절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무 아래 춤을 추며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곤 합니다. 사랑과 선함이 진정한 마법임을 믿으며 그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이 전설을 기억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레벤티널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는 숲속 깊은 곳에 산다는 마법 거북이로 알려진 무슈 크로아상이었어요. 무슈 크로아상은 나이가 아주 많았고 세상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마법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쓸쓸한 날에는 흙으로 만든 작은 빵 굽는 오븐 주위에서 낮잠을 자며 동물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했답니다. 마을 동물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숲을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작은 새 아델린이 날아와 자신의 날개가 아주 약하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무슈 크로아상은 아델린에게 부드럽게 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날개 강화 주문을 해주마.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길 때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레벤피널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시들고 호수는 말라가고 있었지요. 동물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무슈 크로아상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동물 대표로 똑똑한 여우 샬롯이 숲속의 마법 거북이를 찾아갔습니다. 거북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샬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작은 씨앗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멀리 자크레트 산의 꼭대기에 있는 마법의 나무에서 찾을 수 있단다. 마을의 모든 동물들은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샬롯은 모험을 시작했고 다른 동물들은 그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드디어 산의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무슈 크로아상의 지시에 따라 마법의 씨앗을 찾았지요. 마을로 돌아온 동물들은 그 씨앗들을 서로 협력하여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씨앗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물과 풍부한 자연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결국 마을의 모든 동물들은 무슈 크로아상과 그들의 협력 덕분에 자연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아끼게 되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곳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슈 크로아상은 언제나처럼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법과 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답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벨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르는 언제나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늘을 향해 큰 꿈을 품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벨르에게는 유일한 친구 오실리아라는 새가 있었는데 오실리아는 벨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르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래전 전설로만 전해지던 마법의 숲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숲은 빛나는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환상적인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벨르가 숲을 탐험하던 중 보석처럼 빛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벨르에게 다가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옛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숲이 1000년 동안 마법에 걸려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전설의 예언에 따르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숲에 들어와 잃어버린 페리도트의 반지를 찾고 숲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벨르는 그 늙은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반지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오실리아와 함께 모험을 시작했고 길을 떠나며 다양한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무서운 늑대, 거대한 강을 건너는 길, 그리고 수수께끼를 푸는 영리한 황금 원숭이를 만나는 등 수많은 난관이 벨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각 도전을 성실하게 이겨내며 벨르는 점차 자신의 능력과 마음의 순수함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법의 폭포 위에 있는 영원한 미로에 도착한 벨르와 오실리아는 각자의 지혜를 모아 미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벨르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실한 의지와 대담한 용기였습니다. 마침내 벨르와 오실리아는 미로의 중심에 도달하여 페리도트의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숲 전체가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며 수백 년간의 마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숲의 생명체들이 벨르와 오실리아를 축하하며 환호했고 모든 것들이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벨르는 전설에 있던 영웅으로 거듭나고 그녀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은 마을로 돌아온 벨르는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며 새로운 모험을 위한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아르 강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레블린에는 아름다운 포도밭과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의 풍요로움을 감사히 여기며 나날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레블린에는 특히 두 어린이가 유명했습니다. 바로 활짝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클레어와 생각이 깊고 모험심 강한 소년 레오입니다. 클레어와 레오는 언제나 강가에서 모험을 즐기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루아르 강의 저편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두 아이는 강도 근처로 다가갔고 물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물고기를 보게 되었지요. 저건 전설의 황금 물고기야. 클레어가 외쳤어요. 루아르 강에는 황금 물고기를 잡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다가오는 어둠이 무서웠지만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결국 레오가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황금 물고기를 손에 넣었죠. 물고기는 마치 인간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용기와 순수함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풀어주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했어요. 클레어와 레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황금 물고기를 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클레어는 우리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물고기를 강으로 돌려보냈어요. 갑자기 무지개 색의 물결이 강 위를 덮으며 환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레블린 마을에는 끝없는 풍요로움이 찾아왔고 포도밭은 더욱 풍성해지고 들판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와 레오는 그날 이후에도 변함없이 모험을 즐겼답니다. 물고기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루아르강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소원을 영원히 간직하며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루아르 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강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동안 루아르 강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된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주민들에게 비밀의 숲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숲속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숲이 마법의 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말하는 나무,
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절대적인 지혜의 소유자로 그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엘리제는 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다. 부모님은 엘리제를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었다. 엘리제는 작은 바구니에 약간의 빵과 물을 챙겨 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숲속은 처음엔 밝고 평화로워 보였으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짙은 안개와 함께 미지의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숲속 곳곳에는 기이한 나무와 초현실적인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엘리제는 나비처럼 빛나는 작은 요정들을 만나고 말하는 새와 길을 잃은 고양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제의 목적은 오로지 그 전설의 나무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숲속 깊이 들어가며 이들이 결국 자신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엘리제는 드디어 마법의 나무에 도착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했으며 온통 금빛의 잎사귀로 덮여 있었다. 엘리제가 그 근처에 다가가자 나무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무는 엘리제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다. 엘리제는 그동안의 여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소원이 다른 사람들이 숲속의 마법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무는 엘리제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하여 숲의 경계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을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엘리제가 안내하는 날에만 숲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마다 나무와 생물들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엘리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가 만난 신비한 존재들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화해와 조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엘리제는 전설의 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비밀의 숲과 마법의 나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지며 희망과 상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